시어머니가 가정부라니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한 말입니다. 저는 65살 강선옥입니다. 아들 집에 잠시 신세를 지러 온 첫날부터 저는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었죠. 창문도 없는 3평짜리 방,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한 채. 어머님은 이런데 익숙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가정부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속초의 한 호텔, 체크인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대기업 부장이야. 너희 같은 서비스직이랑은 달라. 여기 사장 당장 나오라고 해. 전화로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혹시 몰라 챙겨온 정장을 캐리어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보관해둔 정장.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갈아입었죠. 속초로 향하는 차 안.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지아야, 이게 너의 본 모습이었구나. 호텔 정문에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부르는 순간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죠. 어머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제 이름은 선옥입니다. 65살이죠. 오늘은 아들 민호 부부의 신혼집에 결혼 이후 3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날입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복도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주. 딱 3주만 신세를 지면 되는 겁니다. 제 집 누수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구세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아가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통화 중이었죠. 저를 보더니 눈을 굴렸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오셨어.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저를 안으로 들이더니 제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신발은 저쪽 구석에 놓으세요. 현관 더러워지는 거 싫어요. 그리고는 다시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 일하시는 분 맞아. 제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데도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통화만 계속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명품 쇼핑백도 여러 개 보였죠. 아들 민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지아야, 엄마 오셨어. 며느리가 통화를 끊고 일어나더니 제 낡은 캐리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짐이 그것뿐이에요? 3주나 계실 건데. 그리고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어머님, 조금 있다가 소파에 있는 옷들 좀 정리해 주실래요? 제가 손톱 관리 받고 와서 물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네일 아트를 자랑하듯 손을 흔들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맨날 하시는 일이니까.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야, 엄마 이제 막 오셨는데. 어머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긴 답답하실 거야. 그치요, 어머님? 며느리가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장난이라는 듯이. 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 그리고 세탁기 돌릴 빨래도 있는데 나중에 좀 부탁드려요. 세제는 드럼 전용으로 써야 해요. 비싼 옷들이라. 거실 한쪽에 쌓인 빨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은 됐을 법한 양이었죠. 아들이 제 캐리어를 들려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놔둬.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배달 음식 주문해야 되는데 뭐 먹을래? 엄마 왔는데 우리가 해 먹자.
뭘 해 먹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켜 먹자.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음료수와 맥주, 와인만 가득했죠.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된장찌개 같은 거 드시죠? 집에서 늘 드시던 거요. 저희는 이탈리안 먹을 건데 어머님 건 따로 시킬게요. 아니야, 같이. 제가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끊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실 것 같은데. 파스타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어차피 따로 먹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커피 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머신은 작동법이 복잡해서 캡슐도 개당 3,000원이에요. 그냥 믹스커피 드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한 통 있어요. 믹스커피 통을 제 앞에 툭 놓더니 다시 소파로 가서 누웠습니다. TV를 켜고는 홈쇼핑 채널을 돌렸죠. 아, 주방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이 하시면 깨끗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시니까. 아들이 제 캐리어를 들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문도 없고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채가 대충 깔려 있었죠. 엄마, 미안해. 여기 원래 창고였는데. 며느리가 뒤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제 옷이 많아서 방을 하나 더 쓰고 있어요. 여기서 3주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방을 둘러보며 덧붙였죠. 어머님은 이런 데 익숙하시지 않나요? 일하시는데도 휴게실 같은 거 작다고 들었는데.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지아야. 뭐, 그냥 물어본 거야. 아, 맞다. 어머님 화장실 쓰실 때 변기 커버는 꼭 닫아주세요. 그리고 수건은 왼쪽 거 쓰세요. 오른쪽은 저희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3주 금방 가잖아. 며느리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침엔 조용히 해주세요. 전 11시 전엔 못 일어나요.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 나가시느라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는 다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통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나야. 시어머니 왔어. 응, 3주나 계신데. 호텔은 비싸서 그런가 봐. 저는 좁은 방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초 작은 민박집에서 시작해 모텔 50개를 운영했고, 지금은 속초, 해운대, 제주의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 하지만 아들은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모텔은 망했다. 나는 이제 가정부로 나간다고. 학창시절 풍족한 지원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아들이 자립심이 많이 부족했어요. 돈의 가치, 땀 흘려버는 돈의 소중함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걱정이 됐던 저와 남편은 아들이 스스로 자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집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야겠다. 제 손이 주먹으로 말렸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네. 3년 만에 처음 방문하여 마주한 며느리의 모습에 화도 나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제 아들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위해서도. 단지 3주. 그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바닥에 얇은 이불. 65평생 이런 곳에서 잔 적이 없었죠.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새벽 5시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엔 어제 그대로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옷들을 개어 소파 한쪽에 정리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배달 음식 그릇들이었죠. 며느리 지아는 치우지도 않고 그냥 놔뒀더군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어머님,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8시였죠. 설거지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하셨네요.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인 한 병을 꺼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하려고 했다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쯤 아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엄마, 잘 잤어?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지아야, 나 출근한다. 안방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오늘 뭐 할 거야? 그냥 집에 있을게. 아들이 나간 후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실크 잠옷에 얼굴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죠.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넣으실 거면 아래칸에 넣으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선반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어머님.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윗칸에 올리려 하자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래칸이라고 했잖아요. 윗칸이 비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쓸 공간이에요. 규칙은 지켜주세요. 며느리는 거실벽에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분리수거 일정표였죠. 비닐은 월요일, 금요일이에요. 무거운 건 어머님이 위험하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으니 제가 대신 할게요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죠. 조심해서 내려놓으세요. 결국 제가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10시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온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빨래 좀 돌려주실래요? 세제는 드럼 전용으로요. 어디 가니? 내일 샵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브런치 먹고 오려고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은 됐을 법한 양이었죠. 명품 브랜드 태그가 달린 옷들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요. 어머님, 이것 좀 방에 넣어주세요. 저 피곤해서 쉬어야겠어요. 쇼핑백을 받아들었더니 묵직했습니다. 구두 상자, 가방 상자, 옷 상자. 적어도 300만 원은 넘어 보였죠. 며느리는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이었죠. 어머님,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차가운 걸로요. 제가 물을 가져다 주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시킨 온라인 쇼핑 택배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한정판이라 빨리 확인해야 해요.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오늘 내가 본 가방 있는데. 또 가방? 이건 달라. 한정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야, 이번 달 카드값이 오빠가 더 벌면 되잖아.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중식이었죠. 며느리는 자기와 아들 것만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것도 같이 시킬까요? 괜찮아. 나는 반찬 먹을게. 아, 맞다. 어머님은 집밥이 좋으시구나.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는 또 사라졌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한참 들렸죠.
40분은 좋게 넘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며느리는 온몸에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욕실 청소 좀 해주실래요? 제가 좀 어질렀네요. 욕실에 들어가 보니 욕조에 입욕제 찌꺼기,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물 아껴 쓰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했죠. 밤 10시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둘째 날, 냉장고 구역 나눔, 분리수거는 내가, 빨래도 내가, 브런치 모임 다녀와서 쇼핑백 나르기도 내가.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계속 뭔가 적어. 엄마가 일기 쓰시나 보지. 그래도 좀 이상해. 우리 감시하는 것 같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셋째 날 아침, 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은 어제보다 더 어질러져 있었죠. 쇼핑백, 택배 상자, 옷가지들.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택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옆에 붙은 송장을 보니 가격이 280만 원. 민호 월급이 얼마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아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가? 나흘째 밤 10시 30분. 저는 작은 방에서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신혼집 구조상 벽이 얇아서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속초 가자.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초? 갑자기? 친구가 거기 호텔 진짜 좋다고 했어. 바다뷰 끝내준다고.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할까? 제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도 오랜만에 바다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빠, 우리 신혼인데?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재밌겠어?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랑 가면 우리가 편하겠어? 밥도 같이 먹어야 하고 관광도 같이 해야 하고. 지아야, 그래도 엄마가 집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잖아. 택배도 올 거고.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끼리만 가자. 오빠도 그게 더 좋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오빠가 말하면 또 미안해하고 그러잖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이라도 가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난 후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편이었죠. 10시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잠깐 시간 되세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맞은편에 앉았죠. 다음 주에 저희 2박 3일로 속초 갈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집 좀 부탁드려요. 택배 올 것도 많고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알았어. 그리고 저희 없는 동안 집 청소도 좀 해주세요. 돌아왔을 때 깨끗하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호텔 사진이었죠. 여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피니티 풀도 있고 스파도 있고. 좋겠네. 어머님은 여행 같은 거 안 좋아하시죠?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나는 집이 편해.
그렇죠? 역시 어머님 연세에는 집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기 전날 빨래 좀 다 해주세요. 여행 가서 입을 옷들이 깨끗해야 하니까. 그렇게 통보는 끝났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건 처음부터 없었죠. 며느리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초라. 제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 곳이죠. 혹시 거기로 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에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속초 호텔 예약했어. 어디냐고? 해루오션 호텔. 거기가 제일 좋다며. 해루오션 호텔 제가 운영 중인 호텔이었습니다.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들었어? 우리 다음 주에. 응, 들었어. 잘 다녀와. 아들의 표정이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같이. 괜찮아. 신혼부부끼리 가는 게 맞지. 제가 웃어 보이자 아들이 더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민호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누수 공사 끝나면 우리가 엄마 집에 자주 갈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흘째, 속초 여행에서 배제, 집 지키는 사람으로 지정,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죠. 해루오션 호텔. 내 호텔에 오는구나.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오전 10시. 저는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서 통화 중이었죠. 처음엔 그냥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나 다음 주에 속초 간다니까. 해루오션 호텔.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거기 진짜 비싸긴 한데 오빠가 내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생일 선물이라. 아들이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근데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체크인할 때 일부러 트집 잡는 거야. 예약한 방 타입이 마음에 안 든다. 더 높은 층으로 달라. 뭐 이런 거. 방 들어가서도 뭐든 문제 삼으면 돼. 뷰가 별로다. 냄새가 난다. 시설이 사진과 다르다. 며느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보통 업그레이드 해줘. 안 해주면? 온라인에 악성 후기 남긴다고 하면 돼. 제 손에 들린 컵이 덜컥했습니다. 야, 나도 저번에 그렇게 해서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받았어. 공짜로. 호텔 직원들 어차피 월급쟁이잖아. 좀 깐깐하게 굴어도 돼. 특히 체크인하는 애들은 보통 신입이거나 아르바이트야. 좀 세게 나가면 바로 해주더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루오션은 좀 규모가 있는 호텔이니까 더 쉬울 거야. 큰 호텔일수록 고객 소리에 민감하거든. 응, 맞아. 돈 내고 가는 건데 최대한 받아내야지. 제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는지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응, 내가 성공하면 알려줄게. 통화가 끝나자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설거지 좀 하고 있었어. 아, 그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통화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 안 들었어. 다행이네요. 사적인 얘기였거든요. 며느리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정 실장, 제 속초 호텔 지점장이죠.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 실장 나야. 무슨 일이십니까? 다음 주에 강민호 이름으로 된 예약이 있을 거야. 아드님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내 신분은 절대 비공개야.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커.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거야. 어떻게 대응할까요? 규정대로만 해. 가용 객실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업그레이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전부 기록해. 시간, 내용, 목격자, 모든 걸 원문 그대로 남겨. 문서로 남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감정 개입하지 말고 매뉴얼대로만. 모욕은 기록이 답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뭐? 아니, 됐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이런 함정을 파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도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닷새째, 업그레이드 계획 포착. 해루 오션 정 실장에게 지시 완료.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 바라볼지.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하셨겠다. 아니야. 할 일이 많아서.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일이요? 집안일도 있고 이것저것.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호텔 체크인 몇 시야? 오후 3시. 좋아. 일찍 출발해서 맛집도 들르고 가자. 그래. 며느리가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알았어. 며느리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응, 그래.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체크인 하루 전, 오전 10시. 저는 작은 방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러 나간 틈을 타서 정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했죠.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 실장, 준비는 다 됐나?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해줘. 상위 객실 가용 여부, 정당한 사유, 추가 요금 안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좋아. 그리고 혹시 모욕적인 발언이나 네,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CCTV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 실장,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셨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아, 네.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여행 가서 먹을 과자 좀 사려고요. 며느리가 또 나가자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체크인 하루 전, 정 실장에게 최종 확인. 원칙대로만.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해. 그때 결심했던 거짓말. 모텔이 망했다고, 가정부로 일한다고.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그 거짓말을 빌미로 저를 무시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4시 아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일찍 왔네? 내일 여행 가려고 일찍 나왔어. 아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엄마 정말 미안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니야. 부부끼리 가는 게 맞지. 그때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일찍 왔네? 짐 다 쌌어? 거의 다 했어. 내일 일찍 출발하자. 체크인 전에 맛집도 가고. 며느리가 신나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드셔도 돼요. 어차피 유통기한 지날 것 같아서. 유통기한이 지날 음식이라. 냉장고엔 음료수와 술뿐인데 무슨 음식을 말하는 건지. 저녁은 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치킨이었죠. 어머님도 드세요. 웬일로 같이 먹자는 말을 하네요. 내일 여행 때문에 기분이 좋았나 봐요. 나는 됐어. 너희들 먹어. 어머님은 치킨 안 좋아하시나 봐요. 며느리가 닭다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호텔 가면 스파도 하고 수영장도 가자. 그래. 아, 맞다. 체크인할 때 잘해야 돼. 잘하다니? 좀 까다롭게 굴어야 대우받는다니까. 친구가 그랬어. 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그래야 해? 당연하지. 우리가 돈 내고 가는 건데.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밤 10시. 아들 부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한다고요.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창문이 없으니 그냥 벽을 바라봤다고 해야겠네요. 내일이면 뭔가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의 첫 단계가요. 체크인 전날 저녁 7시. 아들 부부가 여행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제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전날. 지아, 까다롭게 굴어야 대우받는다고 말함. 엄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수첩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아, 설거지하고 있었어. 아들이 싱크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릇이 없는데요? 방금 다 했어. 물 마시려고 컵 하나 씻고 있었어.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뭐 적고 있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봤어요. 수첩 같은 거. 제가 머뭇거리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뭘 숨기는 것 같아서.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와. 지아야, 엄마가 계속 뭔가 적어. 며느리가 저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기 쓰시는 거겠죠. 우리 엄마 친구분도 그 나이 되니까 일기 쓰신대. 깜빡깜빡하니까. 지아야. 아들이 며느리를 나무랐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면 가정부 일지? 오늘 뭐 했는지 적어야 하나? 우리 아빠 회사 청소 아줌마들도 그런 거 쓴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 대기업에선 모든 걸 기록한대. 부장님이신 우리 아빠도 매일 업무일지 쓰시고 아랫사람들은 더 자세히 쓴대.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뭐 했는지 증명해야 하니까. 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야, 그만해. 뭐?
사실이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는 거야. 봐, 맞다고 하시잖아. 며느리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아들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아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근데 엄마, 정말 일기예요? 그런 셈이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같이 가고 싶었어요. 알아. 괜찮아. 지아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민호야.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를 치는 법이야. 엄마, 지아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제가 말을 고르는 사이 며느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빠, 이리 와봐. 호텔 리뷰 보는데 여기 조식 별로래. 아들이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래도 바다 전망은 좋대. 파셜 오션뷰는 바다가 반밖에 안 보인대. 내일 가서 풀 오션뷰로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돈을 더 내? 호텔 측 실수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그랬어. 대기업 부장 정도 되면 호텔에서도 대우가 달라진대. 오빠도 빨리 승진해야 돼.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냈죠. 체크인 전날 밤. 며느리 일기를 가정부 일지로 비하.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임을 또 언급.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민호, 아내를 감싸지만 불편해함. 아직 희망이 있나?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천장이라기보다는 낡은 형광등이었죠. 내일이면 며느리가 제 호텔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오빠, 내일 체크인할 때 오빠가 먼저 말해. 남자가 말해야 더 잘 들어줘. 뭐라고 말해?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어때? 그럼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줄걸? 거짓말이잖아.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람은 잊으니까 기록이 필요해.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그날을 위해 체크인 당일 아침 6시 아들 부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만 분주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명령만 내리고 있었죠. 오빠, 내 화장품 파우치 챙겼어? 응, 캐리어에 넣었어. 선크림은? 비치백은? 다 넣었어.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나가고 나서 빨래 좀 개어주세요. 건조대에 있는 거요. 그래. 아, 그리고 분리수거도 오늘이네요.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하라는 말이었죠. 할 수 있어. 역시 어머님. 일하시니까 힘은 세시네요. 며느리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 호텔 직원들도 사람 보는 눈이 있대. 특히 프런트 직원들. 그래서 체크인할 때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또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촌스럽게 보이면 무시당해. 우리 아빠도 출장 가실 때 항상 정장 입고 가시거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체크인할 때 오빠가 먼저 말해. 남자가 말해야 더 잘 들어줘.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3시 1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 실장이었죠. 회장님, 지금 상황이.
정 실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민호 고객님 부인이 지금 프런트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파셜 오션뷰를 풀 오션뷰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인터넷 사진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프런트 직원이 규정상 어렵다고 설명드렸더니 정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뭐라고 했어? 녹취본을 보내드릴까요? 직접 들으시는 게 보내줘. 잠시 후 녹취 파일이 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프런트 직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하신 객실도 충분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충분히 좋은 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고객님. 다만 풀 오션뷰는 현재 예약이 차 있어서. 예약이 차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아까 옆에 체크인하던 사람들은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던데? 그분들은 허니문 패키지를 예약하셔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대기업 부장이에요. 부장?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요.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아야, 그만.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답게 일을 해야지. 손님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규정? 여기서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해요? 200? 300? 그것도 안 되죠?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객님, 그런 말씀은. 왜? 팩트잖아요. 우리 같은 손님이 돈 쓰니까 너희가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지아야, 제발.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봐. 사장한테 직접 얘기할게.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다고? 그럼 전화해. 지금 당장.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돈 내고 온 손님한테 이런 대접이 어디 있어? 녹취가 끝났습니다. 제가 상상한 모습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실장. 네, 회장님. 우리 호텔 프런트 직원이 많이 힘들겠네요. 네, 신입이라 거의 울 것 같습니다. 방 업그레이드 일단 해주세요. 우리 직원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회장님. 그리고 오늘 저녁에 사장이 직접 찾아간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직원분 마음 잘 다독여 주세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잘 대응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답게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해요? 제가 가정부라고 거짓말한 이유로 며느리가 저를 대하던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월급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며느리.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일해서 돈을 벌어본 적 없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아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걸어둔 정장을 꺼냈죠. 호텔 공식 행사 때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사장이 직접 간다고 했으니 저는 가방을 꺼내 정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도 챙겼죠. 속초까지는 3시간. 지금 출발하면 저녁 7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저는 택시를 타고 속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가방을 옆에 놓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까 들었던 녹취본의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답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가정부라고 거짓말한 후 며느리가 저를 대할 때도 똑같은 눈빛이었으니까요. 5시 정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풀 오션뷰 스위트룸으로요. 며느리 반응은 어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직원한테 사과는 안 하시고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일하느라고 하셨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레스토랑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뭐야? 스테이크가 미디엄 레어가 아니라 미디엄이라고. 주방장 불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뭐하고 있어? 강민호 고객님은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시고 계십니다. 부인을 제지하려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내가 7시까지는 도착할게. 네, 회장님. 5시 30분.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속초 가시는군요. 여행이세요? 아, 네, 뭐 그런 셈이죠. 해로 오션 호텔 아시나요? 거기 진짜 좋다던데. 순간 귀가 쫑긋했습니다. 거기 어때요?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하죠. 직원들이 친절하고. 근데 요즘은 진상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 많을 거예요. 진상 손님이요? 네, 무리한 요구하고 직원들 무시하고 특히 젊은 부부들이 심하대요.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거죠. 저 같은 택시 기사한테 갑질하는 손님들도 많아졌거든요. 호텔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기사님의 말이 정확히 며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6시. 속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6시 30분에 도착 예정. 미리 준비해도. 답장이 왔습니다. 사장실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옷도 준비해뒀습니다. 6시 30분.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상황은? 지금 부부가 룸서비스 주문하고 계십니다. 7시에 방으로 직접 찾아가신다고 할까요? 아니, 레스토랑으로 불러. VIP 룸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올라가 준비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평소의 수수한 할머니가 아닌 호텔 체인 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6시 50분. 정 실장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김수진 직원입니다. 입사한 지 3달 된 신입이에요. 오늘 일로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고 싶다고 전해줘. 그리고 오늘 일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네. 7시 정각. VIP 룸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사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해루 오션 호텔 체인 대표 강선옥입니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오후 3시 14분 프런트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대기업 부장이에요. 부장?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답게 일을 해야지.
여기서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해요? 200, 300? 여기 사장 당장 나오라고 해.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200만 원.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프런트 직원 월급이 240만 원입니다. 너가 무시한 그 직원 말이에요. 아들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호텔 사장이었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거짓말해서. 왜 거짓말을? 너를 위해서였어. 너 스스로 자립하길 바랐거든.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내 며느리가 그 거짓말을 빌미로 날 무시하더구나. 가정부라고. 어머님, 오늘 오후 너가 우리 직원에게 한 말. 그게 바로 나한테 매일 하던 태도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여행 와서 피곤하기도 했고,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파셜 오션뷰라고 해서 왔는데 바다가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진이랑 달랐어요. 애초에 알고 예약한 거잖아. 안 그러니?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을 들먹였니? 서비스직이라고 무시했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좀 심했죠. 하지만 저도 고객이잖아요. 돈 내고 온 고객. 맞아. 고객이지. 하지만 고객이 왕은 아니야. 어머님이 호텔 사장이시니까 직원 편을 드시는 거죠? 며느리가 약간의 반발심을 보였습니다. 아니면 어머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로? 순간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아야, 그만해.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나는 어머님이랑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가정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뭘 제대로 안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해줬잖아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수진 직원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프런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며느리는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뭐 하러 온 거예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서 사과해. 꼭 그래야 해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죠. 아까는 좀 심하게 말한 것 같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숙이지 않았죠. 저는 김수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잘못은 전혀 없으니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수진 직원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형식적인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제가 김수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오늘 오후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김수진 직원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뿐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김수진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도 식당에서 서빙하시거든요. 매일 이런 손님들 만나시겠구나. 그 생각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김수진 직원이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님께서 아버님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자랑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택배 기사세요. 그래서 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전 그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 보태드리고 동생 학비 대고 있어요. 김수진 직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손님들을 모시는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지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김수진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때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누군가에겐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 며느리가 김수진 직원을 봤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아빠처럼 대기업 다니는 게 성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은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직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지아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 너의 남편 민호도 회사에서 상사를 모시고 고객을 모시지. 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 대기업 부장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봉사하며 살아. 그게 사회야. 제가 김수진 직원을 봤습니다. 수진 씨,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회장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진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수진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한 제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김수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김수진 직원이 나간 후 저는 다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아야, 내가 왜 민호한테 거짓말했는지 알아? 민호가 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어. 부모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타인의 노동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런데 결국 너는 그런 아내를 선택했구나. 엄마, 지아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제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아야, 언제부터였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왜? 시댁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정불안이,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마치 제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상받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 온 것처럼. 정 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정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호텔 직원 명단이야. 그리고 그들의 가족사항.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수진, 26세. 아버지 택배기사, 어머니 식당 서빙, 동생 대학생.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박정호 32세. 부인 임신 8개월. 첫째 아이 어린이집. 계속 넘겼습니다. 이영희 48세. 남편 공장 근무. 아들 둘 고등학생. 왜 이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너가 말한 서비스직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고 자녀고 배우자야. 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들의 노동으로 우리 호텔이 돌아가. 그리고 그 호텔 수익으로 내가 부자가 됐지. 어머님, 난 이들에게 빚진 사람이야. 감사해야 할 사람이지 무시할 자격은 없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그럼 너 스스로에게 사과해. 그동안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제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체크아웃 전에 한 가지 제안할게. 뭔가요? 6개월간 일을 해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일이요? 어디서요? 가정부로. 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하신다고 했던 그 일을. 그래. 내가 거짓말로 했던 그 일을 너는 진짜로 해봐. 하지만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너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일 말이야.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생각해봐. 말로만 사과할 건지 행동으로 증명할 건지.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8만 원에서 10만 원. 너가 물어봤던 그 금액이야. VIP룸을 나온 저는 호텔 최상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속초 앞바다를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 실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 실장,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당연한 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호텔 부지를 처음 봤던 날. 여보, 여기에 우리 호텔을 짓자. 너무 비싸지 않을까? 민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을 남기고 싶어.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모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민호는 어떤가요? 제 아들은 아내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나약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죠. 엄마, 지금 어디예요? 라운지에 있어. 올라가도 돼요? 그래. 잠시 후 아들이 혼자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방에서 울고 있어요. 아들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호텔 사장이었다니. 미안하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 대학 때 한 달 용돈이 얼마였니? 200만 원이었죠. 그때 친구들은 보통 안 받거나 많아야 50만 원 정도였죠.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너만 유독 많았지. 그런데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돈을 물처럼 쓰면서도 감사함을 몰랐지. 그래서 아빠랑 결심했어. 이 아이에게 돈의 무게를 가르쳐야겠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뒀어. 하지만 제대하고 나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모텔이 망했다고. 그래. 그리고 가정부로 일한다고 거짓말했지. 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어. 너가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돈도 아껴 쓰고. 그런데 결혼하더니 다시 돌아갔구나. 아니, 더 나빠졌지. 지아는 제가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변화?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남이 바꾸는 게 아니야. 스스로 바뀌는 거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정말 가정부 일을 해야 해요? 왜? 반대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는 엄마가 진짜 가정부였을 때는 걱정 안 했잖아.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달라. 뭐가? 엄마가 하는 건 괜찮고 아내가 하는 건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를 사랑해? 네, 사랑해요. 그럼 그 애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 어떻게요? 함께 하는 거야. 너도 같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너도 문제가 있어. 아내를 제지하지 못했잖아.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 주말엔 일용직이라도 뛰고. 엄마, 제 월급이. 월급? 그 월급으로 지아 명품 사주느라 빚더미에 앉았잖아.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집에 날라온 우편물에 카드빚만 3천만 원이더구나. 그때 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지아 고객님이 찾으십니다. 올라오라고 해. 잠시 후 며느리가 올라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앉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생각해봤어? 네. 뭐라고 결정했니? 며느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게요. 가정부일. 진심이야? 네.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거짓말하셨는지도 이제 이해돼요. 저 같은 며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늦었지만 다행이네. 제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체크아웃하고 서울로 돌아가면 바로 시작해. 네. 그리고 민호. 네, 엄마. 너도 준비해. 6개월 동안 빚 다 갚을 방법 찾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날 밤 10시. 저는 호텔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죠. 회장님, 강민호 고객님 부부가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로비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무슨 대화? 강지아 고객님이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진짜 몰랐냐고.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정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말해봐. 강지아 고객님이 이제 시어머니가 부자니까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강민호 고객님은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듣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끊어. 우리 얘기 중이잖아. 엄마,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신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아야, 정신 차려. 뭐? 오빠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질러? 그래, 소리 지른다. 엄마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댈 거야? 그게 너가 오늘 배운 거야? 처음으로 아들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봤잖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오빠는 왜 내 편이 아니야? 편?
지아야, 이건 편 가르기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어. 잠시 조용해졌다가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네. 지아도 데려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 속초 바다는 검게 물들어 있었죠. 등대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로비에서 아들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정각에 두 사람이 내려왔죠.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앉자 저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약서야. 며느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강지아는 6개월간 성실히 가정부 일을 수행하며 어머님 이건 끝까지 읽어. 무지각, 무결근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여는 일당 8만 원으로 하며 추가 지원은 일절 받지 않는다. 서명해. 어머님 정말 해야 해요? 싫으면 관둬. 대신 오늘 일도 없던 걸로 하자. 무슨 말씀이? 내가 호텔 사장인 것도 너희를 도와줄 것도 모두 없던 일이 될 거야. 며느리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죠. 민호. 네. 너도 서명해. 아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본인 강민호는 아내를 적극 지원하며 카드빚 3천만 원을 6개월 내 상환한다. 회사 월급 외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겠지. 네, 하겠습니다. 아들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체크아웃은 11시까지야. 그때까지 잘 놀다 와.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우리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어제 김수진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 애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했지. 네. 너도 누군가의 딸이야. 너희 부모님이 지금의 너를 보면 자랑스러울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 나도 용서할게. 저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 실장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회장님, 서울로 가십니까? 아니, 먼저 김수진 직원 좀 만나고 싶어. 지금 출근했습니다. 그럼 프런트로 가자. 프런트 데스크에서 김수진 직원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수진 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뭐가요? 회장님이 저희를 위해 싸워주셨잖아요. 김수진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어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회장님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우셨어요. 왜요? 자기 딸을 그렇게 지켜주는 사장님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라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 씨, 네. 앞으로도 자부심 가지고 일해줘요. 이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네, 회장님. 호텔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해로오션 호텔. 남편과 함께 지은 이 호텔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자부심이 모인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여보, 이제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월요일 아침 6시 저는 작은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이 좁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며느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아니요. 사실 무서워요. 무서워도 해야지. 제가 며느리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첫 집이야. 주소랑 연락처 있어. 강남 아파트네요. 그래. 30평대 아파트. 부부와 아이 둘. 며느리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8시간. 청소, 빨래, 요리. 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지아야, 준비됐어? 응.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혼자 갈게. 오빠도 출근해야 하잖아.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죠.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뎌야지. 안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9시 정 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첫날인데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강지아는 방금 고용주에게 확인했습니다. 시간 맞춰 도착했고 지금 청소 중이라고 합니다. 잘 됐네. 그런데 뭐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서툴다고 하시네요. 변기 청소하다가 울었다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봐줘. 오후 2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점심시간인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밥이라도 사 먹어. 네. 저녁 6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죽어 있었죠. 어땠어? 죽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손도 다 부었어요. 고무장갑을 벗은 손은 정말 부어 있었습니다. 변기 청소가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 네. 어머님이 매일 우리 집 화장실 청소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민호야, 왜 이렇게 늦어?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퇴근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봤어요. 편의점? 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 12,000원이래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오빠도? 응. 나도 해야지. 빚 갚으려면.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처지가 된 거죠. 일주일 후 며느리는 매일 다른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떤 날은 대치동 아파트, 어떤 날은 한남동 빌라. 어머님, 오늘 집주인이 반찬통 정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확인하면서 우리 집 냉장고가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했던 짓이죠? 이제 알았네. 2주째 목요일 저녁, 며느리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첫 주급이에요. 얼마야? 56만 원. 기분이 어때? 이상해요. 제가 직접 번 돈은 처음이거든요. 며느리가 돈을 세면서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하고 놀다가 결혼했으니까. 아빠 용돈 받다가 남편 월급 받다가 이제야 돈의 무게를 아는구나. 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죠. 민호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 힘들어 보였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오빠, 이거. 며느리가 10,000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뭐야? 용돈. 고생하는데 커피라도 사 먹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지아가 나한테 용돈을? 내가 번 돈이야. 떳떳하게 번 돈. 부부가 서로 웃었습니다. 처음 본 표정이었죠. 3주째 월요일. 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강지아 씨 고용주들의 평가입니다. 어때? 처음엔 불만이 많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성실하다, 꼼꼼하다, 말투가 공손하다. 정말? 네. 특히 한 고용주는 정규직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부부를 불렀습니다. 나는 내일 속초로 돌아갈게. 네. 이제 너희 둘이 해보라고.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또 뭘 잘못. 아니야. 충분히 증명하고 있어. 제가 일어섰습니다. 나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누수공사 끝났거든. 엄마.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민호야, 지아야. 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약속, 잊지 마. 네, 어머님.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정말요? 그래. 가족이니까. 처음으로 며느리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3주 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아가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일요일 저녁 제 속초 집에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요리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할 거야? 된장찌개요. 이제 좀 할 줄 알아요. 한 달 전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며느리였는데 요즘 매일 점심 도시락 싸가거든요. 식비 아끼려고.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편의점 도시락 먹었더니 한 달에 40만 원이나 나가더라고요. 2달째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강지아 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고용주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태도 문제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야? 고용주 자녀가 장난감을 어지럽혔는데 강지아 씨가 아이에게 스스로 치우는 게 예의라고 가르쳤답니다. 그게 문제야? 고용주는 가정부가 아이 교육에 간섭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지아 씨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후회가 많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오히려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정규직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요. 3개월째 며느리가 처음으로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제가 일하는 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감사하다고. 덕분에 편하게 회사 다닐 수 있다고.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처음이에요. 누군가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한 게 4개월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엄마, 지아 아빠가 해고됐어요. 뭐? 구조조정이래요. 대기업 부장도 안전하지 않네요. 며느리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아는 뭐래? 처음엔 충격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배운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자기 월급 모은 걸 아빠한테 보냈어요. 200만 원. 5개월째 며느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요. 왜? 가정부 일하면서 느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제 힘든 건 익숙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웃음이 아닌 겸손한 미소였죠. 6개월째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일요일 저녁 속초집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근무 기록이었죠. 180일 개근. 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용주 평가 매우 우수 15건, 우수 8건. 특이사항 정규직 제한 5건, 모두 거절. 며느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다 거절했어? 약속이잖아요. 6개월. 이제 끝이야. 약속은 지켰어. 그때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받은 돈 절반이에요. 520만 원. 왜 이걸 나한테? 아니요, 이건 며느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기부하려고요. 호텔 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김수진 씨 동생이 대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직원들 자녀를 위해 쓰고 싶어요. 지아야. 그리고요.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에요. 필기 합격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빚 1,500만 원 갚았어요. 나머지도 3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6개월 전 호텔 로비에서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답게라고 외치던 며느리. 카드빚에 허덕이며 아내에게 끌려다니던 아들. 그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계속 일할 거예요. 가정부를? 아니요. 요양보호사요.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왜? 이제 알았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가치는 돈이나 직함이 아니라. 며느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한다는 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아야. 네. 이제 너를 용서할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아니, 용서라는 말은 틀렸네.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해야겠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엄마.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속초 바다가 보였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바다였지만 우리는 모두 달라져 있었죠. 1년 후, 며느리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직원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전화했죠.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이제는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루오션 호텔 직원 자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첫 기부자는 강지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호텔 사장이라고 밝혔다면? 아마 이런 변화는 없었겠죠. 때로는 거짓말도 약이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짓말이라면. 2년 후, 이른 봄, 속초 자택 발코니. 저는 요즘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난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반가운 이름이 떴죠. 며느리 지아. 엄마 안 주무세요?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었죠. 엄마, 오늘 저녁에 저희가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난초를 보니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2년 전 누수공사로 아들 집에 갔던 그때도 봄이었죠. 오후 1시 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장학재단 수여식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진 씨도 온대? 네,
동생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김수진. 2년 전 그 프런트 직원은 이제 프런트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강지아 이사님도 참석하신다고요. 이사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이사가 됐다고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요. 본인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자꾸 그렇게 불러요. 존경한다면서요. 며느리는 1년 전 요양보호사가 된 후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어 작년에 최연소 요양원 운영이사가 됐죠. 월급은 350만 원. 저녁 6시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지만 2년 전보다 훨씬 품이 있어 보였죠. 선물이에요. 며느리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 2년 전 제가 며느리에게 줬던 첫 가정부 일자리 주소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걸 왜 액자에? 제 인생을 바꾼 종이에요. 평생 간직하려고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요양원 사무실에도 하나 걸어놨어요. 정말? 네. 직원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한대요. 자기도 가정부였다고.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희 집 장만하려고 해요. 정말? 작은 아파트예요. 대출도 있지만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가격이면 전세금이 500은 올라가더라고요. 2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바다에 노을이 지고 있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어머님이 처음부터 호텔 사장이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 아마 더 무시했을 거예요. 돈 많은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뭐? 사람의 가치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이 정한다고. 기억하는구나. 매일 새기고 있어요. 며느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뜻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밤 9시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2년 전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방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냉장고에 붙었던 우리 부부, 어머님 라벨, 그리고 믹스커피 통, 모든 게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모텔이 망했다는 거짓말, 가정부로 일한다는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이 진실을 드러냈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아들의 나약함을, 그리고 제 교육의 실패를. 이제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 책임감 있는 아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우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저는 의자를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당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사람의 가치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이 정한다고. 우리 가족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짓말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죠. 우리 주변에도 며느리 지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월급으로 가치를 매기는 우리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합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도, 가정부도, 요양보호사도, 그리고 대기업 부장도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